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물론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발송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이 조합 연승 기록들로는 제가 데뷔했던 첫 해 3번, 그리고 작년 4번 포함해서 방송 2년 반 동안 두 자릿수 10연승 이상 연승 기록 2년 반 만에 총 7번을 기록해주게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공식 기록 이제 증거물들로는 숲TV 놀러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국에다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새끼 사기치는 건가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6월 23일 23년도 이렇게 보시면 그때 당시에 댓글 달린 것들 쭉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기록들 많이 만들어가면서 조금은 건설적으로 베팅해 보실 분들,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형님들은 이렇게 패키지 단가 맞춰서 후원하시면은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3월 4일입니다. NBA 금액업 그리고 중강승부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간들이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금액 올려갔던 구간 4연승입니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꾸준하게 여기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에도 미축 강승부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승부 구간 싹 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고양이, 애기가 조금 이제 아직까지 애기라 가지고 좀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서 살짝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인디애나와 휴스턴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석 값이 조금은 아쉬웠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형들 조합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유튜버 님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스턴과 인디애나 고안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형들 이거는 크게 분석이 의미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형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원정 백투백 휴스턴이에요. 그리고 사실 직전 경기 때 조금 휴스턴이 오늘 오클라호마 전이었죠. 힘을 빼고 차라리 경기를 했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오늘 오클라호마가 달렸죠.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뻔하거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득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이제 오늘 수비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인 형태를 선택을 했고 좀 공격적인 역할로 게임을 풀어 나갔어.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휴스턴도 조금은 힘있게 아마 경기를 끌고 나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휴스턴이 좀 달렸어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 힘이 좀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직전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 일단은 벤블리 빠지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외곽의 흐름이 좀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오클라호마가 수비를 좀 내려놓고 달렸지만 그런 부분에다가 딜런 브룩스와 그리고 센군까지 모두 아웃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원정 백투백 정말 이거는 인디애나 홈은 기본적으로 많은 득점을 겸비한 농구라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디애나는 수비를 내려놓더라도 야투 중심의 어쨌든 120점 득점 이상의 그런 형태의 게임을 하는 그런 팀으로서 사실 이 경기는 휴스턴이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전처럼 좀 바짝 따라붙지 못하는 이상 이거는 휴스턴은 정말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직전 경기는 이제 오클라호마가 수비를 아예 내려놓고 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포스트 라인에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늘 딜런 브룩스가 못 나오게 되면서 수비의 약화는 분명히 치명적일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외곽 구간에서 사실상 효율이 못 난다라는 것은 인디애나 입장에서 오늘 120득점 이상만 해줘도 충분히 그냥 이거는 마해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다 인디애나 승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형들 요거 제가 그때 드렸던 고급 정보죠. 인디애나가 형들아 홈 경기에서 승리할 때 투 포지션 게임 이상 나는 경기가 10경기 하면 8경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 포지션 이상 가능성이 승리할 때 한 80%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디애나는
두 자릿수 핸디캡을 받았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인디애나가 한 자릿대, 그러니까 3점 몇 점대 기준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투 포지션 이상 게임을 우리가 같이 좀 동시에 볼 수 있겠다. 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인디애나만 가시고요. 또는 요거는 인디애나 마인까지 보셔도 되는 경기다. 휴스턴 때문에 언더바는 언더를 봐야 되지 않나. 인디애나 승, 마인 승에다가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올랜도와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서부에서 동부 백투백인데 이동거리 영향 없나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자, 올랜도랑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백투백 팀이 성과를 내는 경우가 정말 드물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포틀랜드가 희한했지. 와, 포틀랜드 게임 잘하더라, 형들아. 자, 올랜도랑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올랜도는 석스 하나 빠지게 되겠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뭐 바렛 그리고 반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한 번 더 경기입니다. 그죠? 얘들이 그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올랜도 홈에서 토론토가 이제 104대 102점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하루 쉬고 다시 한번 또 맞붙는 경기인데 올랜도 홈 연전에서 똑같은 팀한테 두 번 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뭐 정말 희박한 경우의 수고, 올랜도는 애초에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수비가 좋은 팀들은 대부분 홈 연전에서 똑같은 팀한테 잡히는 경우는 더 드물기도 하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고 있는 올랜도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토론토가 오늘 경기 또 한 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정말 야투가 많이 터져야 될 겁니다. 그거 아닌 이상 올랜도에게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 또 지금 직전 경기 보시면은 올랜도가 부진했거든요. 이게 토론토가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느낌보다도 올랜도가 생각보다 외곽에서 너무 부진을 했죠. 이게 포스트 라인에서 잘했어요. 포스트 라인에서 생각보다 잘 맞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외곽에서 터지지 않다 보니까 저득점으로 패배했던 직전 경기였기 때문에 올랜도가 역시나 백코트의 생산성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 또한 언더 흐름의 사이즈 속에서 충분히 요거는 올랜도의 승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경기겠고,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올랜도가 홈 경기에서는 어쨌든 언더 사이즈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올랜도 승이다 마인 승이다 언더를 같이 보기는 하지만 요거는 해외 사시는 분들이 올랜도 승에다가 언더를 그냥 같이 묶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경기였지, 이게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올랜도 일반 승 가기에는 배당이 좀 아쉽고, 그렇다고 마인 승까지 보기엔 차라리 언더가 낫고 토론토가 부진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 경기는 그냥 해외 쓰시는 분들만 승에다가 언더를 같이 보시고 배트맨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올랜도 승과 그리고 마인 승과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토론토가 원정 경기에서 직전 경기 보셨죠, 형들? 그러니까 얘들은 원정 경기 득점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직전 경기도 사실 이었지만 104득점밖에 못했잖아, 그죠? 올랜도가 백코트 생산력이 좋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다만 그러니까 분석의 흐름대로만 간다면은 올랜도가 충분히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경기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애틀랜타와 밀워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결장자들이 좀 걸려있어요. 밀워키 구간에 카일 쿠즈마도 그렇고 쿤보도 그렇고 결장자가 조금씩은 걸려있다 보니까 이게 쿠즈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밀워키에서 3번 구간 딱 맡으면서 공수 밸런스의 정석을 보여줬던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빠지는 거 분명히 아쉽습니다. 여기다 쿤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GTT 걸려있고 언제든 결장 가능성이 또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뭐 어쨌든 최근에 제가 형들한테 제가 좋은 유료 사이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 사이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결장자 정보가 좀 먼저 뜨거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버틀러 그 출전 소식 제가 제일 먼저 전달해 드렸고요, 아침 방송에서. 그리고 최근에 그 돈치치,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르브론 결장자 떴을 때도 제가 출전 확률 많이 높다, 나올 것 같다 라고 해서 중강 승부로 제가 그때 들고 갔고 그때 모두 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식적인 사이트긴 한데 일단 내일 경기 쿤보의 출전 여부가 일단 높게 나오기는 해요. 다만 이제 도망갈 확률
선수들도 우리가 놓고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미러키가 최근에 좋은 경기를 했던 때에는 원가드 형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미러키가 후반기만 놓고 보면은 정말 초강팀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본인들의 단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리버스 감독이 가장 못하는 게 밸런스를 잡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수 밸런스를 잡는 거에 있어서 릴라드가 사실상 수비가 안 되는 가드인데 이 릴라드란 자원 바로 옆에다가 포워드 자원인 프린스를 이번에 갖다 두면서 릴라드의 수비 효율은 많이 그러니까 수비의 단점은 지워주고 공격 효율은 많이 좀 높이 올려줬던 그런 전술들을 썼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3번 구간에 카일 쿠즈마까지 뛸 수 있게 되면서 좋은 밸런스로, 그러니까 당리버스 감독의 유일한 약점이었죠. 좋은 밸런스로 경기를 잘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오늘 카일 쿠즈마가 빠지면서 프린스가 3번으로 내려가고 게투주가 2번으로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제 게투주도 수비가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릴라드 옆에다 일단 붙인 거예요. 게투주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러키가 포스트 구간에서는 힘이 좋긴 하지만 뭐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포스트 구간이 생각보다 효율이 좀 잘 안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틀랜타 직전 경기 멤피스 원정 가가지고 130득점 꽂아놓고 온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팀 자체가 좀 더 야투 팀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홈 경기 애틀랜타 역시나 다득점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미러키도 어쨌든 포스트 라인에서는 힘을 낼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 일단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쿤보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바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바 쪽으로 먼저 접근, 그 다음에 애틀랜타 프레임 먼저 볼게요. 그리고 미러키 일반승, 야, 난 똥매도 괜찮다, 미러키 일반승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닉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입니다. 우리 중급보 형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토재 형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어디 있지? 있다. 자, 닉스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입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제 제 첫째 아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고, 어제 제가 최근에 뭐 역배, 정배 몇 명 다 잡아드렸고, 오늘은 제가 놓쳤죠. 오늘은 제가 형들한테 골스 마헨보다는 차라리 오바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마헨이 나왔던 경기였는데, 뭐 사실 골스 경기는 여기가 1번지입니다. 여태까지 형들한테 보여드렸던 것도 있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골스 뭐 역배 중강승 가져갔을 때 뭐 틀린 적이 여태까지 한 번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오늘 골스가 원정 백투백입니다. 원정 백투백이라서 체력적으로 부담값이 좀 많이 클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4일간 지금 원정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또 원정 경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스는 사실상 좀 일정 지옥에 들어와 있는 지금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또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애미 원정을 가가지고 연장전을 뛰었다라는 것에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체력 관리였다. 심지어 이제 막판까지 브런슨이랑 애들 통으로 다 갈아 넣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전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팀들에게 생각보다 최근 일정이 그렇게 널널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원정 골스 백투백이기 때문에 골스가 오늘 원정 경기에서 2.3배당이라는 좀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출전 지금 DTD에 올라가 있긴 한데, 자, 요것도 형들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현재까지는 커리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우플에 걸려있는데 반면에서 출전 가능성이 70%가 넘어간다는 것은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픈 커리도 본인이 직접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좀 밝히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경기에서 샬럿전에서 발목 부상이 조금 있었죠. 발목이 살짝 접질리는 부분들. 가뜩이나 커리는 이제 발목이랑 무릎이 안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커 감독이 좀 출전 제한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픈 커리가 최근에 이제 그 경기를 뛰었던 후반기 들어와서 골스가 10일 동안 형들 6경기를 했는데 커리가 평균적으로 30분 출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평균적인 득점은 28.5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수치냐면 30분 뛰고 30득점을 6경기 동안 꾸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분당 1득점씩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최근 후반기에 골스가 반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커리의 폭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최근에 후반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후반기 열흘 동안 6번의 경기에서 얘들 지금 평균 득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4득점이 나와요. 이게 결국에 버틀러의 영입 효과를
너무나도 똑똑히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버틀러를 데리고 오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상당히 팀을 정비를 잘했고, 이제 후반기부터는 정말 야투적인 부분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 골스이기 때문에, 사실 직전 오늘 경기에서 형들 힐드 터지는 거 보셨죠? 힐드까지 이제 올라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화력은 사실상 이거는 반대를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물론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오늘 경기 이제 5번 서게 되면서 스몰 라인업 형태로 가져가지만, 카렌서니 타운스가 내일 경기 개인 사유로 일단은 GTD 올라가 있는데, 보통 형들 이렇게 센터들이 개인 사유로 출전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날 못 나옵니다. 그리고 못 나올 가능성도 지금 높게 평가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가장 뉴욕 닉스의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생각보다 뉴욕 닉스가 최근에 수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닉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수비가 잘 되는 팀이기 때문인데 수비가 안 돼. 그게 단순하게 조슈 하트랑 안노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 경기는 골스 역배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전해볼 만한 구간이다. 그리고 프랜슨 구간에다가 이게 골스가 역배한다라는 거는 저는 오바를 동반할 거라 봅니다. 닉스가 승리한다라는 거는 언더를 동반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수비값이 홈 경기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 경기 저는 오늘 골스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슨에다가 오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와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 강도라 좋은 경기가 정말 많아요. 자, 불스랑 클리블랜드인데 이 경기 정말 좋은 경기죠. 불스가 역배를 받은 게 조금 심상치 않긴 한데, 시카고 불스의 기디랑 론조벌, 화이트까지 DTD 걸려있고 케빈 유터 못 나옵니다. 지금 클리블랜드 최근에 빠져있던 도너반 미첼 복귀합니다. 게임 끝났죠. 모블리 경으로 아웃인데, 제가 혹시 그 얘기 혹시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클리블랜드가 이제 순차적으로 그때 3일 전이었나? 3일 전, 4일 전? 그때 클리블랜드 프리베드리면서 클리블랜드가 이제는 한 명 한 명씩 아마 좀 로테 돌려가면서 쉬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쉬는 거예요. 모블리 쉬고 뭐 그 다음에는 알렌 쉴 수 있고 뭐 갈란드 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마 쉴 것 같고요. 오늘 모블리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게임하면 돼요. 웨이드 같은 경우에도 형들 나름 빅맨이거든요. 얘가 원래 3번에서 뛰긴 했지만 웨이드도 나름 사이즈 좋은 빅맨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달리면 됩니다. 오늘은 블루스가 형도 수비가 아예 안 되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이거는 그냥 외곽에서 야투만 조져도 되는 경기예요. 굳이 포스트 구간에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오늘 블루스 길이까지 빠지게 된다? 이거는 여지없는 블루스의 클리블랜드의 마인 승리입니다. 이거는 뭐 시카고 불스가 만약에 원정 역배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 다들 아시죠? 좀 피해드렸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원정이다. 다만 클리블랜드도 이제 원정 경기를 좀 야투적인 기복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 클리블랜드가 많은 득점을 못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야투 조금 부진했던 원정 경기가 브루클린 원정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얘들이 브루클린 수비에 조금 고전했는데, 오늘은 그럴 경기 아니라고 보고 뭐 클마우 보시면 되는 경기가 아닐까. 충분히 훌륭하게 클리블랜드가 다득점 속에서 승리를 거둘 만한 경기라고 봐요. 다만 조금 형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클리블랜드가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이 두 자릿수 이상 핸디캡을 푸근하게 했던 적이 거의 손에 꼽아요. 생각보다 이 정도 핸디캡 받으면은 홈 경기에서는 좀 푸근했는데,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좀 푸근했던 적은 사실 많이 없긴 하다. 그래서 마인 보시는 분들 뭐 오바로 꺾어 모으셔도 괜찮아 보이는 구간이긴 합니다. 아침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미리 갈까요? 아침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자, 미네소타와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석이 의미가 있는 경기인가요? 그죠? 원정 백투백이고 뭐 네, 오늘 포틀랜드 경기 다들 보셨죠, 형들? 뭐 분석 의미 없습니다. 미네소타는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원정 경기는 거르고 홈 경기를 형들한테 자주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결국에 이번 시즌 외곽에서 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팀입니다. 1번 자원들이 다 부진하기 때문에. 다만 앤트맨이 정상 출전 가능하고, 그리고 홈 경기에서는 외곽의 볼의 흐름이 준수하고, 여기에다가 홈 경기에서 최근에 그 미네소타가
다득점했던 경기들의 대부분이 홈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네소타는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120득점 이상씩은 바라봐줄 수 있는, 기대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인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 경기에서 터져줄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한 90% 됩니다. 10%는 원정 경기에서는 잘 안 터지죠. 그런 상황에다가 맥시까지 GTD, 켈리 오브레 GTD, 폴 조지 GTD. 오늘 포틀랜드랑 경기하는 거 다들 이제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백투백 또 팀이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는. 뭐 답 없는 경기죠. 미네소타 승, 마헨 승에다가, 언더오버는 사실 이게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따라와줄 수 있을까? 요게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언더 볼게요. 이거 필라델피아가 저는 오늘 100득점도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도 120득점 해줄 수 있는 선수, 자원 홈 팀이긴 한데 기준점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높았어요. 자, 다음은 샌안토니오와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좋은 경기죠. 이 경기도 참 좋은 경기인데, 자, 샌안토니오랑 브루클린. 자, 브루클린 형들 다시 한번 풀 라인업으로 경기를 뜁니다. 풀 라인업이고, 캠 토마스가 직전 경기 좀 안 좋았죠, 형들아. 이제 컨디션이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또 결장을 했어요. 하루 또 쉬었고, 오늘 이제 또 출전인데, 글쎄요, 캠 토마스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상태가 좋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브루클린 입장에서도 굳이 출전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얘도 햄스트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선수 인생이 달려있어서. 근데도 출전시켰다라는 거는, 브루클린 지금 순위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캠 토마스 출전했다라는 거는 저는 상태가 괜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캠 존슨 역시나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루클린이 홈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 밸런스를 맞춰놓은 게임을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오히려 니클렛은 조금 더 수비 리바운드와 공격 리바운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오히려 공격적인 형태로 게임을 좀 한다라는 것들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샌안토니오가 홈 경기로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역시나 최근에 지금 야투값 장난 아닙니다. 오히려 웬반야마 빠지고 나서부터 볼 자체가 외곽에서밖에 안 돌죠. 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러치 히터 디에런 팍스가 확실히 오게 되면서 샌안토니오의 클러치 능력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어. 결국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인 힘 자체는 샌안토니오가 완벽하게 압도하는 경기다. 심지어 홈 경기에서 샌안토니오는 높은 에너지 레벨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다득점대, 그리고 브루클린도 사실상 샌안토니오가 달린다라고 한다면 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아마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요건 저도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일반승 정도는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형들 오바가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바가 괜찮은 이유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정팀이 부진하더라도 홈팀 혼자서 오바를 만들 수도 있느냐, 이거를 좀 많이 따지는데, 지금 오늘 받은 샌안토니오의 그 언더바 기준점은 샌안토니오 혼자서도 그래도 130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오바를, 브루클린이 정말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오바를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 제가 볼 땐 그냥 양 팀이 같이 달려줄 것 같아요. 브루클린도 풀 라인업이니까. 지금 가야 되면은 중간 스몰 박스보다는 메인 박스가, 그럼요, 두 폴 두 잡이 좀 더 낫습니다, 형님. 다음은 피닉스와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형들 오늘 힌트 하나 드립니다. 이 경기는 오늘 9경기 중에서 제가 그냥 라인업 딱 보고 쳐다도 안 봤던 경기였어요. 그냥 라인업 딱 뜨자마자 오케이, 배당 한번 보자. 피닉스 옆에 받으면 피닉스 옆에 봐야지. 옆에 받았더라. 옆에 봅니다. 끝났습니다. 분석. 이거는 피닉스 형들 지금 배팅이 가능한 팀이 아니에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 부진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양쪽 다 형들 지금은 정상적으로 뭐 전력 분석이 가능한 상태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피닉스가 형들아 굉장히 그 팀이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팀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기도 하고, 부데놀자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또 마찰도 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피닉스 형들 왕이 누굽니까? 데빈 부커죠. 데빈 부커는 피닉스 꼴찌 시절 때부터도 정말 소년 가장 역할을 했던 자원이기도 하고, 데빈 부커 위주로 팀을 어쨌든 간에 재개편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런 부분들에서 팀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 뭐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홈 경기고 역배를 받은 상황이고, 클리퍼스 최근에 원정 연전이고 원정 경기에 힘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피닉스 홈 연전 경기, 이걸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배이기 때문에 역배 메리트만 보겠습니다. 요거는 피닉스 역배 승에다가 프랜 승리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레이커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안 하는데 저거는 저 두 팀은 쳐다만 보고 있어도 화가 나. 자, 다음은 레이커스와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좋은 경기죠. 훌륭한 경기입니다. 제가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뉴올리언즈가 이 라인업 가지고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는 날이 오면 나는 그 경기 승부를 한번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홈 경기는 아니에요. 원정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가 홈보다 원정 경기를 좀 못해요. 어디가 못하냐면 외곽이 잘 안 터져. 그게 문제점이라는 건데,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가 멤피스 원정 가가지고 130득점 이상 기록하면서 역배 띄우고 왔습니다. 뉴올리언즈라는 팀은 제가 형들한테 그때 별표까지 쳐드렸어. 이거 하나만 딱 보시라고. 호세 알바라도가 1번에 서는 뉴올리언즈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런데 뉴올리언즈는 호세 알바라도가 아니라 맥컬럼과 트레이 머피 3세가 1, 2번에 설 수 있고, 자이언이 3번에 올리닉 4번에 설 수 있는 이 풀 라인업의 뉴올리언즈는 역배를 받았을 때 메리트를 확인하고 한 번쯤은 가져갈 만한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풀 라인업입니다. 어쨌든 뉴올리언즈 오늘 경기 백투백 아니고요. 물론 원정 연전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 원정을 너무 잘했습니다. 자, 레이커스 최근에 너무 잘합니다. 그죠? 너무 잘해주고 있고,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딱 한 번 졌어. 후반기 그 첫 번째 경기 샬럿ton 제외하고는 지금 올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냐면 수비값이에요. 수비값이 많이 좋아졌어. 어디가 좋아졌냐면 여기가 좋아졌어. 특이하죠. 5번 포지션이 이제 누락이 됐는데도 레이커스는 지금 5번 거기 앤서니 데이비스 내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센터로 쓸만한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5번 구간의 수비력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피니 스미스를 적절하게 활용을 잘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클러치 히터 자원들 2명의 에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 결과값이 늘 좋은 레이커스긴 한데, 다만 레이커스의 최근에 반대로 문제점은 득점력입니다. 돈치치의 기복이 일단 너무 심각하고, 기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앤서니 데이비스와 합을 맞출 때보다는 확실하게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고득점이 불가능한 팀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뉴올리언즈 입장에서 오늘 경기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느냐, 최근에 잘했던 것처럼 자이언 3번에 박아놓은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자이언을 3번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원래 파워포워드거든요. 스몰 포워드가 아니야. 몸뚱이를 봐봐. 얘는 스몰이 아니라 빅이요, 빅. 그러니까 파워포워드인데 3번에 놓고 쓴 이유는 이 친구가 4번의 역할까지 다 하기 때문에 3번과 4번 역할을 자이언이 다 해줄 수가 있다 보니 올리닉을 5번이 아니라 4번에 놓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강점을 살리면서도 이브미시라는 정통 포지션 센터를 5번에 두고 수비력까지 겸비하고 스코어링 챙기면서도 외곽 구간의 맥컬럼과 트레이 머피 3세가 꾸준하게 스코어링 만들어줄 수도 있고, 결국에 뉴올리언즈는 저득점을 할 만한 팀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원정 경기라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오늘 뉴올리언즈가 역배를 크게 받았어요. 3배당 넘게 받았잖아. 저는 요거는 메리트가 충분했던 경기라고 봅니다. 뉴올리언즈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슨 구간에다가 언더바는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EFL 구간인데 형들, 요거 가볍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유튜브를 좀 먼저 올려드려야 돼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있다 형들이랑 가볍게 또 하나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첫 번째 경기가 벌리랑 카디프시티 경기인데, 그거 제가 왜 안 가져왔냐면 역배가 보여서 안 가져왔습니다. 홈 벌리라면 모를까, 원정 벌리는 웬만하면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디프시티도 원정 경기보다는 홈 경기를 조금 더 훌륭하게 소화를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원정에선 득점에 대한 답답함이 있지만 홈 경기에선 그래도 꾸준하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승점도 생각보다 잘 챙겨와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경기 이제 무 아니면 역배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겠고요. 자, 나머지 형들 요거 3경기. 나머지 3경기는 오늘 EFL 배당을 보시면은 거의 일본 축구입니다. 그만큼 3경기 전부 다 저득점 흐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모두 홈팀의 승리 보이는 경기다. 1대0 아니면은 2대0 아니면 뭐 0대0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나 아니면 햄무 쪽 많이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요 3경기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그래도 헐시티 경기입니다. 플리머스 형들 원정 경기 다들 보셨죠? 플리머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홈이라면 모를까. 홈에서 리버풀도 잡았잖아. 원정 경기 그때 맨시티한테 털리는 거 보셨죠? 이게 플리머스는
EFL에서 원정 경기 꼴찌팀이에요. 24개 팀 중에서 원정 경기를 가장 못하는 팀이 플리머스입니다. 헐시티도 최근에 공격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홈 경기 헐시티는 그래도 기본적인 득점은 노려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도 이 세 경기 중에서 헐시티가 가장 낫고요. 나머지는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나 햄무나 아니면 언더바 좋아하시면 언더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만한 구간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 주종목들 야간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금액업 5연승 구간 그리고 MB 중강승부 참여하실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숲TV 형님들은 지금 바로 전체표 띄워드리고 고배당 하나 잡아드리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형님들도 궁금하시면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우리 유튜브 형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